대한민국 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암환자들이 직접 만들고 소통하는 방송.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 PD, 황 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본 방송은 암과 관련된 방송으로 방송 도중 암이라는 단어가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 자칫 잘못 들으면 공포 팟캐스트인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공포 팟캐스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유방암 2년차 국립암센터 다니고 있고요. 30대 젊은 암 환자 황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유방암 3년차 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출신 항암 수술 방사선 마치고 열심히 치료 중인 40대 암 환자 대표 박 PD입니다. 네. 우리 박 PD님 항암 수술 방사선 하셨는데 요즘도 조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 그 짐 싸기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가시나요? 네, 수술하러 갑니다. 아, 네. 이게 환자다 보니까 네, 짐 싸고 보통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저희는 짐 싸가지고 그 병원으로 들어가네요. 네. 왜 수술을 하시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원발성으로 그 자궁 내막 암이 네. 생겨서 네, 그 수술을 하러 갑니다. 네, 근데 너무 씩씩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으면은 다시 또 부정, 분노, 우울 뭐 이런 단계가 와서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한 3시간 정도 왜 또 이러다가 해소됐습니다. 아, 해소되셨어요, 네, 벌써? 네. 아, 네. 그래서 엄청 씩씩하신 모습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계십니다. 지인분들이나 뭐 이제 보호자가 들으셨을 때 이제 수술을 하셨다 환자분께서 그럼 병문안을 할 때 어떤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 어떤 선물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는 병문안 할 때 사실은 되게 가까운 사람 아니면은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여자로서 사실 머리도 못 감고 뭐 세수도 잘 못하고 막 머리 떡지고 막 이런 모습 화장도 못하고요. 좀 들키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어떠셨어요? 저는 맞아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수술 전날 그다음에 수술하고 이틀까지는 병문안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는 하지만 저는 수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박 PD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수술하는 날 저녁 때쯤에 오셨어요. 저 저녁반 처음 금식 끝났을 때. 네, 그러니까 수술 전날 같은 경우는 사실 불안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네. 안 가는 게 좋고 네. 사실 저는 전날 유방 재건 때문에 그 관장을 했어요. 네. 근데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그쵸. 거죠. 네. 네, 그리고 수술 전날은 사실 되게 바빠요. 검사가 네.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면회를 할 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때 오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거절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 수술 날 사진을 보니까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정말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당일날 같은 경우는 안 오는 게 사실 도와주는 것 네, 같아요. 오셨잖아요. 네, 네. 먹거리 많이 들고 네. 양손 무겁게. 네, 갔죠? 네. 맛있는 슈크림이랑 뭐 사오셨죠? 대추칩 이런 거 사가지고 네, 오셨죠. 네. 그래서 아주 신신당부를 해주셨죠. 네. 관리 잘하라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문병 갈 때 여러 명이 막 단체로 막 오세요. 아, 네. 단체로 와서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암 관련한 얘기를 막 해요. 네. 막 하다가 보면은 그래가지고 암에 걸렸는데 뭐 치료하다가 결국은 걔 죽었잖아. 이런 얘기를 해. 이거 진짜 병문 막말이네요. 나와서.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죠. 네. 네. 이제 그리고 요즘은 병원마다 병문안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그냥 자율적으로 지키게 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못 가게 막는 병원들도 있는데 좀 웬만하시면 병문안 가실 때 병원의 규정에 맞추셔서 병문안이 허락된 시간에만 왜냐면 환자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방문할 환자 말고 옆
침대 환자분들도 계신데 그분은 쉬셔야 되는데 이제 우르르 몰려가서 뭐 이제 민폐를 끼치시면 환자분들 너무 힘드시니까 병원에서 정한 병문안 시간을 미리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시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환자를 이제 위로하는 말씀 참 좋으시긴 한데요. 환자 입장을 고려해서 외모적인 거, 치료 예후나 이런 것들은 묻지 않는 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위로한다고 괜히 얘기하다가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누구도 암인데 누가는 어떻게 됐더라. 아유, 그냥 그런 얘기는 넣어두세요. 네. 그리고 병문안 올 때 고민을 하시는 게 뭘 사가야 되나. 네. 저는 그냥 뭐 안 사와도 그냥 안 받고 입원 안 하고 싶어요. 네.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어떤 거를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이왕 주는 거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과일 좋은데 그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네. 근데 파인애플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좀 깎아 먹기 힘든 과일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깎아 먹을 수 없는데 이제 부피만 채우는 과일들 네. 뭐 이런 거는 좀 빼고 네. 나중에 들고 가기도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렌지, 귤 뭐 이렇게 먹기 편한 거, 편한 거. 토마토, 사과 뭐 간단하게 칼로 깎아 먹을 수 있는 거 네. 이런 과일은 좋아요. 네. 아, 파인애플을 실제로 받으셨어요? 네. 아, 그거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간호사분들 저희가 드렸어요. 아, 그러면 네. 통조림 파인애플은 어때요? 아, 저는 통조림은 안 먹습니다. 아, 전 좋아해요. 아, 네. 갑자기 확 땡기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거 받아보셨어요? 아, 모자. 모자. 아, 선항암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미 수술할 때, 네, 이제 탈모가 진행되어 있던 상태였잖아요. 네. 밀었습니다. 아, 네, 네. 밀어서 저는 이제 머리가 시렸기 때문에 그 모자를 직접 이렇게 떠주신 게 있어요. 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 모자 선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박 PD님이 사가지고 오신 그 슈크림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거 진짜 뭐 어디서 간식거리. 사셨는지, 네, 간식 입맛 이런 없을 거. 때 네. 그래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빵 종류 아, 근데 문제는 제가 입맛이 없지가 않았어가지고. 너무 제가 금식 끝나자마자 물도 벌컥벌컥 마시고 밥 나오는 거 다 먹고 피디님이 사오신 슈크림 다 먹고 대추 과자 먹고 이제 배웅을 해드리면서 편의점 가서 과자 쇼핑해서 저 과자 먹었어요. 아니 정말 그 수술날 갔을 때 아니 수술한 지 2시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드라마 그 추노에 나오는 그 뭐 추노꾼처럼 수저를 이렇게 탁 끼고 왔어요? 이러면서 막 밥을 열심히 먹는데 정말 막 머슴이 정말 수술한 환자처럼은 안 보였어요. 아, 너무 배가 고팠어요. 어. 금식을 해가지고. 네, 배액간도 안 차고 나오고 저는 진짜 너무 건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수술을 좀 오래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병원 밥도 참 맛있게 먹었는데 간혹 뭐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밑반찬을 싸다 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저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피자 시켜 먹었어요. 병원에서. 아, 또 불량 환자라고 또 인상 쓰고 계시는데 저는 먹습니다, 여러분. 노노노. 네. 미국 암 환자들은 피자 먹지 않아요? 네. 맨날 혼나요, 이렇게. 네. 네. 뭐 네. 그리고 암 관련 책, 잡지책이나 암 관련 책자 아,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책 안 읽힌다고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아, 근데 이거 암 관련 책은 봐야 되고 네. 내 돈 주면 사야 되잖아요. 아,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선물로. 들어오는 거는 네. 선물이니까 네. 받아야죠. 네. 네. 어차피 좋습니다. 사야 되는 책. 아, 네, 좋습니다. 네, 선물로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 수술을 하시고서는 회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수술하고 나면 이제 마취 가스가 폐에 차잖아요. 네. 그렇게 3단짜리 공이 있어요. 아, 병원에서 그냥 주는데 그거 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1단도 안 올라가요. 네. 1단도 안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풍선 준비해 가요, 미리. 아, 마취가스를 뺄 때 네. 쓰신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배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식호흡이 좀 익숙하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수술하고 마취가 살짝 깼을 때부터 이미 복식호흡을 저는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이 없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복식호흡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마취도 좀 빨리 깼었던 것 같고,
너무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멀쩡하게 이래서 네. 풍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는 맞아요. 복식 호흡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나오면 간호사분들이 호흡 계속 하세요, 호흡하세요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만약에 풍선을 안 가져가면 저는 그 각티슈 있는 휴지 있잖아요. 네. 그 휴지를 들고 후 불어요. 아, 후 하고 해서 아까 복식 호흡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잘못된 숨 쉬는 방법으로 폐의 4분의 1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한대요. 네. 근데 이제 복식 호흡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 숨쉬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마취가 빨리 깼고, 그 여러분들 복식 호흡하는 팁을 살짝 드리면은, 누우셔가지고 숨을 쉬면은 조금 더 복식 호흡이 수월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누우셔가지고 배꼽 있는 데다가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내 배 안에 풍선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숨을 코랑 입이랑 같이, 네. 이게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도. 코랑 입이랑 다 열려서 이 안으로 숨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자, 네, 천천히 끝까지 다 숨을 빼시는 거예요. 정말 이 내 폐가 다 쪼그라들 때까지. 그 다음에 다시 들이마시고, 후, 내쉬시고, 이렇게 천천히. 네, 처음에는 네, 좀 힘드실 텐데, 이렇게 좀 준비를 미리 하시면은, 딱 마취 딱 했을 때, 아, 황배우가 복식 호흡하라고 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복식 호흡 배에다, 배에 손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복식 호흡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유방암 이제 환자들은 다리를 수술하거나 한 게 아니니까 네. 걷는 데는 너무 자유로워요. 네. 그 링겔도 수술하면은 바로 빼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체는 조금 아프긴 하지만 바로 이제 저는 걷기를 해요. 그러면 그 병실을 나와서 복도에 바닥을 잘 보면은 10m, 20m, 150m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 그게 뭔가 맞아요. 했더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운동하라고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 좀 뭐라 붓기가 빨리 빠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좋대요. 그러니까 격렬한 운동 말고 그렇게 복도를 살살살살 조금씩 이렇게 좀 체력이 되시는 한도 내에서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걸어 다니시면 훨씬 더 빨리 회복을 하실 수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 층에 한 바퀴 돌기, 두 바퀴 돌기를 하시다가 저는 세브란스 뭐 치료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암센터에서 5층으로 본관까지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요. 네. 치과병원까지. 그래서 5층에 내려와서 치과병동까지. 근데 낮 시간대 하면은 많은 그 일반인들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나서 한 7시, 8시 정도에 네. 본관까지 왔다 갔다 3번 정도 하면 만보를 걸을 수 있어요. 아유. 네. 그래서 만보 딱 걷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안 힘드셨어요? 수술하고 만보 걷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다리는 멀쩡하니까. 네. 아, 근데 좀 잠깐 이제 그 수술할 때 에피소드를 이제 다리가 멀쩡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게 그 얘기를 네. 또 오늘 안 할 수가 네, 없죠. 이제 수술 저희가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겪은 에피소드인데 수술 날이었어요. 수술 날 아침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수술을 했죠.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제 내가 정말 암 수술을 하는구나. 막 긴장이 되고 그런데 아침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하고 이제 수술을 받으러 나오래요. 그래서 간호사실로 걸어갔어요. 근데 간호사실 앞에 웬 휠체어가 한 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거기를 앉으래요. 다리는 너무 멀쩡한데.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와서 휠체어를 밀고 이제 수술실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이제 수술 전이니까 긴장되고 그러니까 좀 뭔가 어색하긴 한데 뭐 타라니까 타서 갔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 옆에 계시고 걱정을 하시고 이제 수술실로 내려와서 수술실 문이 탁 열리고 제가 들어갔어요. 이제 그리고 문이 탁 닫혔어요.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저쪽에 앉아서 대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내려와서 앉았어요. 아니 웃기시면 웃으셔도 돼요, 박 PD님. 앉아서 이제 뭐 내 이름 얘기하고 내 생년월일 얘기를 하고 이제 앉아서 살짝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저쪽에 침대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걸어가서 누우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그래서 누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수술실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수술이 끝나고 한참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굳이 휠체어를 태워서 너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멀쩡하니까 제가
굳이 휠체어를 태워서 수술실에 갔는데 또 이렇게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내 발로 수술 침대에 기어 올라가서 네 조금만 위로 올라오세요. 조금만 내 밑으로 내려가세요. 막 이런 이 상황이 이게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울 수도 없는 상황. 아니 그렇더라고요 저는. 근데 피디님도 그러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약간 그 항암을 세게 해가지고 또 이제 그때 이제 3기라고 진단받아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던 거죠. 제가 왜 수술실 들어가도 왜 수술이 잘못돼서 수술 중에 죽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사전에 유서 다 썼었고 네. 그다음에 뭐 그 통장 정리, 잔고 정리 이런 걸 싹 다 했었어요. 모든 정리를 이제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비우고 이제 그 수술실로 딱 들어갔는데 언니가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막 눈물이 근데 제가 울면 언니도 울까봐 막 참고 있는데 언니는 거의 막 눈물이 막 흐르고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래서 딱 수술실 안을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수술실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잠깐 대기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때는 처음 수술하는 거라 너무나 떨렸어요. 네. 막 부들부들 막 떨리고 막 하니까 거기 그 세브란스에서 추우시냐고 네 춥습니다 막 오한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히터를 그 연결되는 히터를 이렇게 이불 안에다가 넣어주니까 몸이 훈훈해져요. 네, 그래서 또 들어가기 전에 또 목사님이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세브란스에서요. 네네네. 기도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좀 약간 마음이 좀 안정이 좀 찾았어요. 네. 수술실을 탁 들어갔는데 네.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탁 천장을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모난 그 형광등 한 칸, 한 칸, 한 칸 거의 막 10, 9, 8, 7 막 두근두근두근 막 심장이 막 요동이 막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술실 앞에 딱 들어갔는데 내리래. 저기 수술실 그 누우래. 정말 이렇게 이럴 거면 왜 이렇게 간 거야. 막 너무 막 뭐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막 허무한 거예요. 근데 딱 그래서 딱 수술대에 누웠는데 그 수술대가 너무나 차가운 거예요. 차갑고 여기 또 팔을 또 이게 묶고 하니까 두려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봤잖아요. 저희 주치 선생님. 오늘 수술해 주실 분. 딱 만났는데 너무나 반가운 거죠. 선생님 이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보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쁘게 해드릴게요. 또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주셔가지고 정말 이 두려웠던 마음이 싹 풀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술 때. 네, 아니 이게 진짜 너무 극한의 상황,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안에서도 이런 웃긴 일들이 에피소드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지난달 수술 때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딱 갔는데 전신 마취를 이제 그때도 해야 됐어요. 그 자궁 소파술을 하셨을 때. 네네네. 자궁 경술, 자궁 소파술 할 때. 딱 갔는데 그때는 뭐 한번 그 경험을 해서 막 그렇게 뭐 두렵거나 뭐 이런 적이 없어요. 담담하게 들어갔는데 그 마취과 의사? 네, 선생님, 의사 네, 선생님? 그 젊으시더라고요. 한 20대 중후반 정도 보이는데 내 스타일이야. 어머나. 잘생겼어. 어머나. 막 송승헌, 막 소지섭 막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나? 라고 하는데 막 여러 가지 막 물어보세요. 이름이 뭐고요. 뭐 그 환자 번호가 몇 번이세요? 뭐 때문에 하시는 거죠? 막 물어보는데 얼굴 보느라고 네 이렇게 하다가 수술방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분 저기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의 마취과 선생님, 잘생기신 선생님을 찾습니다. 저희 박 PD님이 이번에 만약에 또 수술할 때 또 그분 보면은 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진짜. 암 수술하는 암 환자가 마취과 선생님 보고 잘생겼다고. 참 이런 이번에도 이제 또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한번 이게 수술도 하니까 느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두렵지가 않아. 아, 두렵지가 네, 않다. 두렵지가 않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항암하고 뭐 수술하고 방사선 했는데 사실 수술이 제일로 쉬운 것 같고 맞아요. 쉽지는 않죠. 이제 환자 네, 입장에서는 저 네, 입장에서 네. 네, 근데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네. 의료진을 믿고 저는 이제 맡기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지금은 저는 뭐 미리 뭐 두렵거나 그렇지 않고 나중에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뭐 그때 가서 네, 그때 가서 고민하고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네, 네, 달라질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다 어련히 다 실력 있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니까요. 수술 앞두신 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취과 선생님 얼굴을 잘 보시면서 그냥 잘 건강하게 네. 관리만 조금 수술 전에 뭐 관리만 조금 잘 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너무 긴장 안 하시고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수술 잘 돼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네. 이번에 또 수술 준비 중이잖아요. 네. 네,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네, 또 어떤 또 수술 또 에피소드가 있을지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면 제가 팟캐스트에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수술 후 회복 얘기하다가 네. 우리 삼천포로 빠졌어요. 네. 아, 근데 어떡해. 제발 그 네. 잘생긴 마취과 선생님 네, 예,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술 후에는 이제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대한 힘든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밥하기 힘드시면 그 요즘 인터넷 주문하면 그 배달해주는 배달 서비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친척 분들한테 요청을 하든지 네. 아니면 요양병원 네. 또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워낙에 건강한 체질이고 수술도 금방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퇴원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걸어가지고 또 카페를 가서 책을 보겠다고 걸어 나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계속 부정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환자인데 환자가 아닌 것처럼 자꾸 그렇게 다녀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수술이 굉장한 체력을 요하는 일이었구나.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은 아니었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 저처럼 본인을 과신하지 마시고 이제 좀 이용하실 서비스가 있으면은 이용하시고 그렇게 좀 본인 몸을 제일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타 주의사항은 병원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꼭 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통 퇴원할 때 이제 그 수술 후 관리 사항에 대해서 아마 프린트랑 이런 거를 거의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주신 프린트에 나와 있는 대로 뭐 목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잘 지키시면 조금 더 빠른 회복과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고 싶습니다. 병원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술할 때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입원할 때죠. 입원할 때 짐을 어떻게 싸가지고 가야 되는지, 또 수술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사전 준비 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도 수술을 해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지만 또 우리 박 PD님 지금 수술하러 이제 곧 들어가시니까 네, 어떻게 짐을 싸시고 어떻게 사전 준비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직업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는 이제 그 행사나 이제 공연이 있으면 역산해서 그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딱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저는 엑셀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끔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기재를 해요. 기재를 하는데 지금 열심히 지금 단계는 엑셀에 제가 필요한 것들을 쭉 적는 단계고 기타 가지고 들어야 갈 때 용품들은 이제 엑셀에 정리가 간편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되는 수술 전에 해야 되는 준비물들 있죠. 준비가 네, 있죠. 사전 준비. 네, 사전 준비. 뭐가 있을까요? 저는 때밀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수술 전에는 반드시 때를 미시면 좀 회복할 때 좀 더 청결하게 회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 그 저희 언니는 때를 안 밀어요. 네. 근데 때를 안 미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때를 미시는 분들 이제 여자분들 상당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밀고 나면은 개운하고 그렇죠. 네. 그 때 미는 거는 제가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한 수술 일주일 전에 네. 는 이제 꼭 때밀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임박해서 밀게 되면은 또 상처가 나서 또 수술할 때 좀 무리가 있을까봐 네. 저는 일주일 전에는 꼭 무조건 때를 밉니다.
원래 씻으시던 대로 시원하게 못 씻는 상황이 오시기 전에 미리 한번 이렇게 싹 깨끗하게 씻고 가시면은 요런 사전 준비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수술 준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술 전에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네. 여행을 갔다 와서 수술 이틀 전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로 검사 받고 바로 수술 들어갔거든요. 근데 마음을 많이 추스릴 수 있어서 제가 때는 못 밀었어요. 근데 제주도 갔다 오느라고. 아니 저도 이제 필리핀 지금 2박 3일 계획 중에 있어요. 아, 필리핀 네. 갔다 오세요? 네. 아, 근데 이 부럽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마음을 조금 다 잡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여행을 통해서 이제 힐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서 이제 저도 사전에 꼭 하는 게 이제 여행을 다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이제 수술 앞두신 분들, 물론 뭐 지금 내가 뭐 놀러나 다닐 때냐, 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근데 혼자 여행 추천해요. 혼자, 맞아요. 예, 네. 혼자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반추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래도 긍정적이고 희망은 또 잃지 마시고, 혼자 이렇게 좀 마음을 비워내고 오시면 한결,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 갔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사쌤들이 다 알아서 잘 해주실 거니까요. 제 몫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손을 떠나는 일이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굴려봤자 소용이 없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갔다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수술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사전 준비가 있다면 저는 청소. 네. 청소 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 왜냐면은 그 수술하고 갔다가 오면 집안이 너무 어지럽거나 또 지저분해 있으면 네. 저는 또 그거를 또 보통 청소할 때 집안 청소 어떻게 하세요? 저요? 저는 그냥 청소기 돌리고 닦고 정리하고 저는 그렇게 막 청소를 매일 반듯반듯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요. 저는 뭐 이렇게 그 결벽증 뭐 이런 거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그 롤 클리너 네. 머리카락 그 떼는 돌돌이요. 거잖아요. 일명 돌돌이. 예. 그 돌돌이로 일단 그 머리카락들은 이제 제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좀 다이서에 파는 그 정전기 이렇게 그 청소포. 부직포 같은 네. 거 있잖아요. 그거로 이제 온 집안을 다 한 번씩 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청소기를 한 번 돌려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요즘 그 전기 전동 오토 물걸레. 물걸레 네. 네, 물걸레 이렇게 해서 한 번 딱 밀고 이제 먼지 제거하고 끝. 대단하시네요. 이거 수술 전에 다 하신다고요? 네. 근데 이거 대청소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그 청소기는 매일은 못 밀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시간 날 때. 저는 집에서 추워가지고 난방 텐트를 난방 텐트 아시죠? 난방 텐트를 치고 자거든요, 겨울에는. 네, 네. 근데 제가 수술을 이제 11월 달 초쯤에 했었어요, 2016년도에. 그때 제주도 갔다 와서 텐트를 먼저 쳐놨어요. 수술하고 들어오면 추울까봐. 텐트를 먼저 쳐놓고 청소하고 빨래를 다 해놓고 그렇게 집 정리하고 캐리어에 이제 짐 싸가지고 들어갔죠. 그 부위과 수술 같은 경우는 그 유방암 같은 경우는 한 3, 4일 네. 그다음에 그 자궁 쪽 같은 경우는 4에서 한 7일 정도 네. 뭐 입원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집에다가 나올 때 불 켜고 나와요. 저도 불 항상 켜고 나와요. 네. 혹시 이게 도둑이라던가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불은 켜놓고 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준비를 할 때 캐리어에 우리가 어떤 거를 싸가지고 가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입원 생활이 될까? 네. 그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네.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파트별로 지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때 또 입는 거, 또 먹는 거, 또 세안용품, 마시는 거, 바르는 거, 전자용품 등등. 어마어마한데요? 네.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하나씩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네. 처음에 안경? 가장 많이 껴야 되는 거 안경. 네. 하고 이제 렌즈인데 뭐 렌즈들 많이 끼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이제 항암 이후에는 아예 렌즈를 착용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면역이 떨어졌을 때 혹시라도 상처가 나면 또 그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안경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 실내에서 착용하는 거 그다음에 또 실외에 또 자외선 방지하기 위한 네. 선글라스. 아, 그 두 개 가져가시는 네, 거예요? 2개 가져갑니다. 아, 네. 네. 안경 여러분. 네, 맞아요. 그 자외선 차단도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는. 네, 그리고 수면?
수면할 때, 물론 병원에서 담요랑 베개랑 이제 다 되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무릎 담요 같은 거 조그만 거 가져갔어요. 그게 조금 약간 밤 되면 싸늘하더라고요, 겨울에는. 네. 뭐 지금 날씨에는 괜찮지만요. 그리고 저는 그때 말씀했듯이 집이 바로 앞이잖아요. 국립암센터 바로 앞이어서 하룻밤 자보고 베개가 불편해서 저희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집에서 제 베개를 갖고 와서 전 베개도 가져가서 제 베개로 잤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유방암 때는 그 겨울철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춥더라고요. 수술하고 나면 또 몸이 많이 떨리고 그래서 요청하면은 병원에서는 뭐 담요 2개, 3개 주지만 그래도 이렇게 촉감이 달라서 극세사 이불 네. 예, 덮었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이불이 모자라면은 이제 보호자용으로 주려고 극세사 이불. 그다음에 발이 시렸기 때문에 그 수면 양말 2켤레. 맞아요. 저도 그거 네. 가져갔어요. 특히 이제 항암하고 나니까 발이 많이 시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털실내화 신고 벗기 편한 거. 네. 예. 슬리퍼. 네, 또 욕실에서 미끄럽지 않고 또 슬리퍼를 신고 또 운동하기에 편리한 이런 슬리퍼 준비를 했죠. 근데 네. 이제 지금 이제 5월 달이기 때문에 뭐 수면 이불이라던가 뭐 양말이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 가벼운 걸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옷 얘기하셨죠? 네. 네. 저도 이제 유방암 수술할 때는 집업 스타일의 좀 풍성한 큰 옷 입었었던 것 같아요. 팔이 다 안 올라가니까 편한 옷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네, 이제 특히 이제 첫 번째 유방암 때는 수술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뒤에 퇴원을 하는데 그 피주머니 일명 그 배액관을 차고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배액관이 당길 수 있는 약간 그 주머니가 달려 있는 상의가 좀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고 벗기 편한 옷,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환자복 위에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이나 네. 점퍼. 왜냐면 요즘 또 에어컨을 조금씩 틀어주시기 때문에 네. 쌀쌀할 경우에는 좀 위에 걸쳐서 있는 게 좋고 첫 번째 유방암일 때는 그 항암을 해서 머리가 다 빠졌었거든요. 네. 선항암을 하셨죠? 네. 네. 수술 전에 네, 그래서 그래서 선항암을. 네. 네, 면 종류의 비니 한 4개 그래서 5개를 준비해 갔어요. 왜냐하면 땀이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바꿔줬어요. 네네. 여차하면은 감기 걸릴 수 있어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속옷, 네. 네, 면소재로 속옷 준비를 해갔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세면용품인데요. 그러니까 수건.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빨래가 가면은 용이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한 6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이 가져가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얼굴 닦는 용도 있지만 팔에다가 개고 이제 목에다가 베고 하는 용도로도 사용하는 거죠. 수건을. 네. 멀티네요. 네. 네. 그리고 원 이제 소스 멀티 유즈. 네. 그리고 이제 비누는 네. 병원에서 안 주니까 비누, 치약, 칫솔. 저는 이제 항암 때문에 칫솔은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모 네. 사용했고 그다음에 뭐 샴푸, 린스 이런 거는 첫 수술 때는 안 가져갔어요. 왜? 머리가 선항암을 없으니까. 하셨으니까. 네, 머리가 없으니까. 저는 다 가져갔어요. 그 네. 여행 가듯이 짐 싸가지고 갔는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저는 회복이 빨라서 마지막 날인가 그 전날 머리를 감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집이 바로 앞이니까 엄마한테 부탁드려서 집에서 드라이기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저 드라이기로 머리도 말리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뭐 샤워까지는 못 하더라도, 비누, 치약, 네, 이런 거, 화장품, 네. 네, 이런 거 준비해 갔죠. 뭐 샴푸, 린스, 빗, 헤어밴드, 핀 네, 뭐 네, 필요하신 네. 분들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네, 특히 여자분들 머리 고무줄이나 이런 거 좀 넉넉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게핀인가요? 큰 거 집게핀? 나비핀 같은 거요? 예. 기심은 같은 경우 집게핀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각티슈. 네. 네. 그 여기 그 뭐죠? 각티슈. 요거 주사. 네, 캐모 오셨습니다. 네, 주사 이거. 바늘이요? 링겔. 링겔, 예. 네, 링겔 주사. 네. 네, 링겔 주사 그 움직이잖아요. 거기 네. 위에다가 티슈는 딱 꼽아 놓고 필요할 때 끌어다가 쓰고. 네. 네. 각티슈 꼭 필요합니다. 네, 이게 수술하면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두루마리보단 진짜 각티슈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밑에 편의점에는 다 팔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다음에- 비싸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갈 때 미리 준비를 해서 챙겨가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물티슈. 네. 개발한 분 정말 상 줘야 될 정도로 유용한데요. 그 수술하고 나서
소독약. 그거.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생각이 안 나서. 소독약. 이게 마르면 너무나 간지러워요, 여기. 간지러운데 수술했으니까 씻을 수도 없고.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티슈를 싹싹싹 닦아내면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유방암 환자분들 수술하고 나서 꼭 물티슈 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져갔나 좀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하네요, 저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손 닦는데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네. 하긴, 예, 많이 이제 거동이 좀 힘드신 분들은 찝찝한 거는 물티슈로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물. 네, 물은 그냥 물은 저는 그냥 하루에 수술하고 나서 하루에 몇 밀리리터를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00ml짜리를 한 20개를 사요. 물을 사 드셨어요? 네, 정수기 네. 안 쓰시고? 네, 그러니까 물을 사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에서 빨대를 꺾어지는 빨대 있죠? 빨대를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빨대. 누워서 먹기 좋습니다. 네, 빨대 꼭 네. 챙기세요. 여러분 혹시 수술 들어가시는 분들 저기 편의점 가셔서 빨대 많이 가지고 가세요. 네, 저는 생수 먹고 언니는 정수기 물 먹고 그래서 종이컵도 사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기타 칼, 네. 과도, 그다음에 과도. 비닐봉투, 쓰레기 같은 거 담고 그다음에 그 과일 같은 거 사과라던가 뭐 오렌지, 뭐 귤껍질 버릴 수 있는 그 비닐봉투 준비해 가시는 게 좋고 비닐 장갑. 네. 과일 깎을 때 필요해요. 과일 꼭 드셔야 돼요. 네, 과일 먹을 때 이게 포크로 찍어도 먹어도 되지만 이게 깎을 때 네. 저희 언니가 꼭 이제 준비를 해갑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니, 이러니까 28인치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 더 남았잖아요. 네, 남았죠. 네, 이제 씻었어. 네. 씻었으면 화장품을 발라야 되잖아요. 네. 화장품은 어떻게 준비해 가셨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쓰는 거 샘플지를 가지고 갔거든요. 네. 파프님은 항암할 때도 그렇고 순한 화장품이 좋다 그래서 막 알로에도 써보고 했는데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더라고요, 얼굴에. 그래서 기존에 쓰던 화장품을 딱 썼고 그다음에 수술하는 당일날 또 그 선생님한테 그 눈썹만 그리면 안 되냐고. 네. 그러니까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 그래서 눈썹도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로션 네. 스킨 로션도 안 된대요. 수술 날은 당일날은.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부터 스킨 로션을 발랐죠. 네, 스킨 네, 로션 2개만 가지고 갔어요. 네, 그거 바르시고 네. 혹시나 수술 전에 손톱이나 발톱에 네일 아트 하신 분들 네. 그거 떼고 가셔야 되는 거는 다들 아시겠죠? 네, 네, 그런 거 좋은 정보입니다. 네, 그거 꼭 네. 이 손톱 발톱에 그 혈색으로 뭘 알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세톤으로 다 지우고 가시고요. 네. 네, 핸드크림. 네, 이게 손에다가 링겔을 꽂고 있으면 잘 못 씻잖아요. 잘 못 씻고 씻어도 좀 건조해지고 저는 손이 건조해지는 게 굉장히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핸드크림을 이제 구석구석구석 이렇게 살살살살 뭐 스킨 로션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여자분들 그렇게 좀 챙겨 가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태어날 때는 저기 선크림. 네. 네, 네, 태어날 때는 이제 선크림을 꼭 발라주시는 게 좋고 또 굳이 태어나는 날 집에 가기 때문에 그 화장은 안 합니다. 선글라스로 대체를 합니다. 아까 그래서 안경을 2개를 준비를 네.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엄청 똑똑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는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전자용품, 사무용품. 사무용품이요? 문구용품이죠. 네, 네. 네. 아니, 태모가 안 나봐요. 문구용품이 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네. 내가 앞으로 태어나고 나서 할 거 그다음에 또 뭐 열심히 적어야 되니까요. A4 용지, 발음 좋았어. A4 용지, 네. 그다음에 그 펜, 네. 그다음에 뭐 샤프 같은 거, 지우개 뭐 이런 거 준비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휴대폰 충전기는 기본이죠. 네. 핸드폰 충전기, 노트북, 노트북, 뭐 탭 네. 이런 건 가지고 네. 가시고 그래서 저는 멀티탭까지 준비해요. 멀티탭을 준비하신다고요? 네. 정말 치밀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노트북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노트북 안에 영상을 준비하죠. 네. 그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유방암이었을 때는 유방암의 비밀 해서 그 수술하는 그 방법, 그다음에 치유법, 그다음에 관리법 이런 것들을 수술하기 전날 봐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운동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 찾았던 영상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죠. 네. 네. 저는 책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못 읽었어요. 네. 책을 읽을 시간이 없고 그냥 되게 바쁘더라고요. 입원을 하면 뭐 여기저기 뭐 검사도 다녀야 되고 뭐 또 병문안도 오시고 그리고
아니 저는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그냥 많이 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건 책은.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영상은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엄청난 준비물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준비물들을 다 담아갈 캐리어. 네, 가장 중요한 거죠. 캐리어. 네. 그래서 이게 캐리어를 만약에 돌돌이 끌고 가면은 혹시라도 수술하신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들고 내리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잘 끌 수가 있으니까 택시 아저씨한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쁘게 말씀드리면 다 실어주고 내려주고 하세요. 네. 그리고 네. 확실히 편안하실 거예요. 캐리어가 네. 끌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수술하기 위한 준비물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만 준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인 차이니까요. 개인차가 네. 있으니까요. 네. 뭐 저희한테 필요한 것들이 필요 없으셨을 수도 있고 또 저희는 네,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을 또 다 챙겨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할 테니까요. 이런 거는 개인 차이니까 그건 감안을 해 주시고요. 네, 오늘 수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된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항상 이야기하지만 의학적인 부분은 본인의 주치의와 반드시 네, 본인의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요. 저희와는 뭐 즐거운 에피소드와 또 이제 경험담, 치료 후에 뭐 이제 이야기들, 뭐 힐링과 공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MC들의 긍정 에너지는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암환자들이 직접 만들고 소통하는 방송.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 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네, 저희 방송 홈페이지 cancerstory.modu.at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